다음 주제입니다. 전술 핵으로 미사일 맞불. 이 얘기입니다. 미국의 플랜 B는 바로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미국의 국방부 산하 이 국방대에서 한국에 사라졌던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과 1991년까지는 전술핵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을 때는 1000기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된 280mm 건자포와 오넥스전 로켓의 전시회가 2월 3일 미 제1군단 비행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오넥스전 로켓 부문이 원자포와 나란히 그 뾰족한 로켓 한두를 약 30도 각도로 쳐들고 단추만 누르면 금방 요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연기를 뿜으며 북쪽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이 그 위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60년 전 얘기입니다. 미군 합참의장 지명자 존 하이트는 청문회 출석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패를 대비해서 충실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Talks got a whole lot better. And 2018 was a whole lot better. And 2019 has been good. And so I think everybody in the military hopes that the diplomatic process actually works. But we also understand that we have to be ready if it doesn't. And so our forces have to stay ready. The forces in the Indo-Pacific under Admiral Davidson and in Korea under.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전술핵과 관련된 얘기 10분 동안 좀 핵심 정리를 해볼게요. 신 대표님. 네. 전술핵.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위비, 본인들의 방위비 줄이려고 막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전술핵을 하면 이 돈의 절감 효과가 좀 있다면서요? 일단 그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가지고 하나의 전투 현장, 그 전장 전구를 완전히 그냥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 합참이 누클리어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핵무기를 위력을 아주 줄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러이러한 경우에 사용하자라는 그 지침을 마련했어요. 실제로 이제 핵무기 사용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그 정도의 성과를 올리려고 하면은 폭탄이든 뭐든 어마어마하게 퍼부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핵무기 딱 한 발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하. 여러 가지 비용 절감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비용이 절감된다. 자, 보수 야당에서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답이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미 대한민국은 휴전 이후 무려 3,119건의 북한의 도발을 당해 왔습니다. 남북 간의 전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자강, 둘째도 자강, 셋째도 자강입니다. 제 의견은 오히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나토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방법, 나토식 핵공유 이런 게 오히려 더 먼저 취해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해운 정보위원장의 말처럼 미국의 얘기도 나토를 모델로 하자는 겁니다. 자, 화면 같이 보실까요? 나토 회원국인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독일에는 이 미국의 B-61 전술 핵폭탄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정우 실장님. 네. 이 B-61 전술 핵폭탄, 왜 이 모델인지가 좀 궁금해요. 네, B-61 전술 핵폭탄도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습니다. 어허. 마지막 개발된 게 12번인데 지금 현재 재원상 나온 거 바로 12번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 50KT 정도로 해가지고 상당히 작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핵탄두라는 것이 보통 한 340KT, 크면 한 1메가톤 또는 2메가톤이 컸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피가 크기 때문에. 근데 저게 350KT 이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최대 폭발력이 50KT고 저거를 폭탄을 해체하지 않고 바깥에서 조정을 해도 0.4KT까지 조그맣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하 핵설을 파괴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전술적인 목표물을 타격할 때도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B-61, 11을 갖다가 이 아시아 지역 이런 데도 배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화면에 나오는 게 저 B-61, 12 모델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전술핵인데 신 대표님. 네. 그런데 이제 70기부터 10개 이렇게 숫자들은 좀 다른데 그런데 이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만약에 이탈리아가 이걸 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 일단 이제 나토군 총사령관은 미군이죠. 당연직 미군 사성장군이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태리에는 지금도 전술핵이 있습니다. 터키는 지금 50기를 그 냉전시대 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요즘 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키는 지금 철수했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개국 정도가 가지고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것은 저 해당 비행장에 지금 이제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은 경우는 F-16 전투기에 장착을 하고요. 아하. 독일은 토네이도 전투기에 장착을 하는데 그러니까 각자 이제 전투기 장착하는 게 장착을 하게끔 다르군요. 돼 있는데 그 장착을 하는 그 부대에 미군 감독관들이 다 가 있습니다. 그 미군 감독관들이 인정을 해야 그것을 장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발사 허가는 미군 사령관이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나 오늘 밤에 정말 핵폭탄 쓰고 싶어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미군과 협의해서 써도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감독관이 열쇠를 돌려서 장착을 시켜주는 것이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배치를 한다고 해도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한테 어떤 무기가 있는데 이게 남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의 거를 있으니까 마음은 좀 든든하긴 한데 이걸 내 마음대로 뽑았을 수는 없고.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하면 전술핵 배치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핵 우산은 일단 아까 이제 윤상현 의원이 미국의 핵 잠수함을 우리 동해바다에 갖다 놓으면 조금 그 안보 우산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핵 우산은 우리가 현실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술핵을 우리 비행장에, 우리 전투 비행장에 갖다 놓으면 일단 첫째 현실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에 의해서 우리의 입김이 이번에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 얼굴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핵 우산의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나토에 있는 유럽 수준의 이 나라 정도의 목소리는 낼 수 있다. 그렇죠. 예. 현재 그 미 국방대의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일단은 그 핵탄두를 괌에 갖다 놓고 한국의 F-35, 일본의 F-35가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해서 이제 장착한 다음에 그 핵폭탄을 장착하고 다시 그 해체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다 이제 훈련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 북한이라든가 중국에 도발이 있으면은 핵탄두를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또는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에 핵탄두를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미군이 쓸지 한국도 쓰게 쓸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말 주사치라면 우리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용핵 뭐 이런 개념인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 당국은 이 전술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시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고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끝없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핵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정부로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술핵도 고려하지 않고 핵무장도 마찬가지고. 하정대 국장 이게 결국은 뭐 당연히 북한이 엄청나게 반발할 거예요.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과 러시아. 우리가 지금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술핵을 들여온다. 뭔가 주변국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지금 현재 당장 들여온다면은 북한이 반발이 상당히 클 거고 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반발도 있을 텐데 사실은 들여온다고 하는 방침 자체가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옵션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끝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미국과 핵 공유를 통해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들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에 얘기함으로써 북한이 사실은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하고만 상대하지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지금 상대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반도의 전술핵을 만약에 끝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 그리고 핵을 공유해가지고 유사시에는 우리도 이걸 사용하겠다. 그런다면 북한도 남한에 대해서도 이거 같이 협상의 파트너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베나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하나의 협상 전략으로도 오히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전술핵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 마지막으로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B-61-12 버전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김정은 입장에서 F-35 일단 스텔스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B-61-12는 지하 200m, 3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핵폭발을 해버립니다. 벙커 버스터 핵폭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벙커가 지하 300m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마음만 먹으면
폭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청주공항을 뭐 타격하려고 하는 대북 억지력은 확실하다.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소통하는 뉴스 탑10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뭐 여기 계신 분들과 좀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술핵을 배치해야 북한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 예, 다음 댓글은요. 그러니까 우리 방어 체계는 무용지글이니까 독자적 핵 무장,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예.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또 다음 거 보실까요? 북한의 핵잠수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댓글도 있고요. 예. 계속해서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미군이 절대 허락할 일이 없을 듯. 요거는 이제 질문을 짧게 하고요. 다음 댓글 준비가 돼 있나? 예,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미국 감시하에 전술핵 배치 대찬성. 아까 방금 전 질문, 신 대표님. 미국이 허락할 일이 없을 거라는 거는 시청자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뭐 지금 현재 한미 관계라면은 미국이 우리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할까라는 그런 의문은 사실 갑니다. 터키에 있던 전술핵을 미국이 철수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예.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철수시켜버렸거든요. 우리와 관계가 지금 한미 동맹이 조금 돈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을 저기다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라도 있는 국가와 정말 일심동체의 어떤 그런 그 동맹 관계가 된다라고 확신될 때 주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6월 11일 날 나온 뉴클리어 오퍼레이션즈라는 미국 합참의 지침에 의하면은 예. 일단 아시아 지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얘기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소가 일본이나 호주냐 한국이냐 이렇게 좀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가 아직 불가능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댓글에 대한 뭐 답변까지 어느 정도 충실히 좀 된 것 같습니다.